안녕하세요. 조출박사 통통통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 하겠습니다. 자, 벌써 2020년 1분기가 지나갔고 1분기는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근데 뭐예요? 4월달, 지난달 4월달도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이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전 세계 이제 계약을 보면은 연초에 계약하는 국가들,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2월, 3월까지는 기존의 재고 물량이든 거래 물량이 됐는데 4월부터는 이제 수출, 수입의 물량이 판약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군이라든가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보니까요. 10%, 20% 급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3일자 국제신용평가 피치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요. 4월 초만 해도 마이너스 1.9%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온 데이터 보니까 마이너스 3.9까지 완전히 하락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작년에 거의 뭐 2.0을 방어한 것 같은데 올해 제가 1, 4분기 그렇게 넉넉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마이너스 1.2 정도의 1분기 3개월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유로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요. 자, 유로존 27개 국가. 지금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은 관광 관련된 전 산업이 지금 당분간은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나 기업, 도심에 있는 상황이 진정이 안 되는 한 올해는 유로존 마이너스 7% 정도의 모든 역신장으로 지금 하락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당히 심각하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전 세계 인구가 3위, 3억 3천인데 이 나라가 결국은 뉴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전 주에 확산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용 실업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은 미국은 2,200만, 뭐 2,400만 아니면은 2,500만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좀 실업의 상황이 급속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이너스 5.6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 예산을 한번 설명드릴까요? 전 세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세입 세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 돈으로 5천조 이상의 국가 예산을 운영하고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의 2.5배거든요. 근데 100조 엔이니까 약 1000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지금 512조 원의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하고 유사한 인구는 7천만, 8천만이 되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국가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인구에 비해서 전 세계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현재 예산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 마이너스 6.3.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아마 2020년 상반기까지도 답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내다가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가능성을 좀 보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1년 동안은 겨우 뭐 마이너스 성장이나 성장 국면이 거의 없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분기 보면요. 한국은 이제 1.4인데 이 중에서 지금 잘 나갔던 중국이 마이너스 6.8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중국은 전년도 2019년에 1분기가 6.4였는데 이전기가 어때요? 13%의 역신장을 크게 하락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제조, 유통, 소비, 금융, 투자 모든 분야에서 전폭적으로 결국은 고용 창출이 안 된 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지만 사람이 모여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우한 외에도 중국은 지금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수출 수입의 안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안정화가 2분기까지도 안 되지만은 하반기에 선방하더라도 중국은 문화 대혁명 이후 40여 년 만에 최저인 1% 성장으로 올해 마치면은 잘할 거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황을 잠깐 볼까요? 미국의 S&P 500 지수를 제가 보니까요. 3월, 4월 매출과 영업이 관련돼서 계속 순이익이 있잖아요. 반등하게 전월 대비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앞으로 미국도 지금 전 산업에 있어서 물론 이제 승리하는 산업이 있고 개인 산업이 있고 노조, 패자의 산업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가 이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과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해갖고 좀 어려움이 계속 있지만은 그 외에 뭐 개인 집에서 오래 있고
또 개인 활동하고 개인 유튜브, 인터넷, 뭐 온라인 전자 게임 이걸 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좀 급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필수적으로 먹는 생활 필수용품 있죠.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소통수단, 그 다음에 헬스케어, IT 등 이런 산업은 좀 견고한 산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과거의 사치품처럼 생각했던 웰빙이라든가 고가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의 생활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옷. 아니, 옷은 그냥 당장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 패션 산업이나 의류 산업이 계속 지금 큰 폭으로 타격을 받고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의식주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 외에 이제 영양분 보충 같은 경우, 이런 산업이 계속, 회전율이 높은 산업이 계속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자, 진짜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박사님, 주택은 어떨까요?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주택 산업이나 부동산 관련 산업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지금 당분간은 매입 매도 이전에 웬만해선 이사도 안 가려고 하고 투자 자금을 갖다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소득이 줄어들죠. 금리는 지금 저금리를 거의 제로금리 시대는 됐지만 은행권은 항상 그렇잖아요. 손해보고 장사하는 게 금융권 아닙니까? 그럼 금융권은 어때요?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큼 돈이 대출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죠?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인상시키든지 집을 갖다 경매 매입하듯 이런 상황이 아마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관련돼서 자금의 유동성이 안 되다 보면요. 그럼 은행권들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다 은행이 유리한 쪽으로 좀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반등해갖고 올라가는 시기는 좀 시간이 제가 볼 때 걸릴 것 같고요. 당분간은 국내에 쏟아지는 매물들이 서서히 계속 지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국제 간에는요, 거래하는 유가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영국의 북해산에서 있는 브렌트 유가가 있고요. 자, 중동의 두바이에서 거래되는 두바이유. 그 다음에 미국의 텍사스, 웨스트 텍사스에서 거래되는 WTI가 세 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어느 정도이냐면 유가가 그냥 폭등하다 보니까요. 1배럴에 147달러. 최저 찍을 때는 저점은 30달러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60달러를 평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두바이유가 되든 WTI가 되든 계속 60, 40, 30 이렇게 반등하더라도 60 이렇게 유지했는데 올해 2020년 딱 들어오면서 호재가 거의 없었어요.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황에서 결국은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20달러까지 그냥 최근에 근저까지 와갖고 지금 거의 폭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WTI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금 마이너스 13, 14달러까지 해갖고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20달러는 거의 무너진 게 지금 현재 WTI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미국이 원유, 그 다음에 셰일가스를 발굴해서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모든 상품이나 제품도 투자해서 이익이 낼 수 있는 적정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최소 뭐 한 10몇 달러라든가 20몇 달러 이걸 투자해서 가격이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이하로 떨어지면 어때요? 최고로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WTI는 지금 20달러에서 뚝뚝뚝 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대미문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한번 제가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4월 2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선물 시장에서 딱 보니까요. 그 하루만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상 초입니다. 여러분들 국제간에는요. 원유나 곡물이나 다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공장에서 뭐 가동을 하는데 그때 사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치를 미리 계약해놓고 안전되게 물량을 갖다 수입해갖고 재고해서 물량을 완성품 만들어 상품화 시키거든요. 이렇게 당일날 마이너스 37.63까지 떨어지는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이제 물론 이제 반등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왜 계속 벌어지냐 보니까 기름값이나 유가가 떨어지면은 좋은 산업지만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정유산업, 관련 산업 같은 경우는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쌀 때 가격을 또 사왔을 때 어때요? 거기에 시세에 맞춰서 또 원재료 값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또 좋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유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량이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량이 지금 항공사가 비행기가 안 떠요. 국제 간에 움직이는 항공에 관련돼서 또
모든 산업들이 지금 멈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소비량이 적은데 결국은 중동, 그자야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 관련해 갖고 중동 지역 또 미국도 마찬가지하고 계속 유가를 갖다 공급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안정적으로 더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급을 하더라도 비축을 해야 되거든요. 비축, 오일 탱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축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비축이 꽉 찬 상태에서 또 놀 데가 없으니까 계속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영국의 북해산, 북해산 브렌트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저장 창고가 이런 데 보면은 어디에요? 항만 옆에 저장 창고, 주로 이제 바다 근접이라든가 이게 떨어진 외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배에서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일 탱크라 그래갖고. 그러면은 저장 창고가 많은 쪽은 저장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걸 갖다 출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지역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조금 오버플로가 됐기 때문에 유가 상황이 계속 지금 힘들어지고 지금 가격이 불균형이 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거예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주식, 금융, 외환. 그래도 요즘 제가 하나 보니까요. 외환은 그래도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모든 거는 물가도 그렇고 물건을 좀 안 사고 이게 소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1사분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1사분기에는 호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2사분기는 어떨까요? 2사분기도 우리나라가 뭐 지금 좋아지는 호재가 별로 없고 우리하고 맞물려 있는 수입을 하는 국가, 수출하는 국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수입이 안정돼서 거래를 하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도 보세요. 3개월 계약이 있고 6개월, 1년, 심지어는 3년, 5년. 자,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10년 계약하겠다 하면 어때요? 최고 좋은 거는 10년 계약하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의 공급망청의 이 상황은 뭐 3년, 5년, 10년 계약을 떠나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다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다가 누가 뭐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 간의 해결 아니면 기업 간의 해결인데 올 2020년 들어와서 기존의 거래 질서 사실 거래 계약했던 채널을 쉽게 변경하기가 웬만해서는 변경을 안 하는데 거래하는 기업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고 계속 지금 비즈니스 만들도 이동을 못하고 물론 이제 전자결제나 화상통화는 되겠지만은 의사결정이 만약에 불균형 밸런스가 깨진다면은 아마 이런 계약 관계도 자꾸 변경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비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점점 이게 많이 모이는 걸 갖다가 이제 오히려 혼자 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먹고 뭐 혼자 놀고 이런 쪽으로 좀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성향의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쪽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사분기를 좀 한번 결산해 봤고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뉴 노멀 시대 비대면 비접촉의 2.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